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채널 수튜브입니다. 정수론 14강에서는 중국인 나머지 정리와 오일러 phi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오일러 phi 함수는 오일러 토션트 함수라고도 불러요. 제가 지난 시간에 오일러 토션트 함수에 대해서 약간 잘못 설명해 드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오일러 phi 함수는 1 이상 m 미만의 정수 중에서 m과 서로 소인수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1 이상이라고 안 하고 0 이상이라고 했었는데 1 이상이 맞는 표현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토션트 함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런 걸 한번 알아볼까요? 이제 p가 소수라면 phi p의 값은 몇이 될까요? 그쵸, p-1이 되겠죠? 왜냐면 1부터 p-1까지 있는 숫자들 중에서 결국에 p랑 서로소인수의 개수는 그쵸, 전부 다죠. 어차피 p가 소수니까. 그래서 총 p-1개가 있다는 거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p가 소수일 때 phi pk의 값은 얼마일까요? 이것은 일단 정답부터 알려드리자면 p의 k승에서 p의 k-1승을 빼면 되거든요. 이 부분을 살짝 증명을 해드릴 텐데 증명이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냥 개수를 세시면 돼요. 일단 1부터 차례대로 숫자를 쫙 나열해서 pk까지 나열했다고 하면은 이 숫자는 총 몇 개예요? 결국에 pk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pk개에서 뭐만 빼주면 돼요. 그쵸? pk와 서로소가 아닌 것의 개수를 빼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소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공약수가 1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숫자 알파와 이 pk가 서로소가 되려면 일단 이 pk의 약수를 보시면은 뭐밖에 없어요. p의 제곱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p를 계속 거듭 제곱해서 뭐 pk까지, 이런 것들이 p의 k승의 약수가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 이 알파가 p의 k승과 서로소가 되려면 여기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소인수로 p를 가지고 있지만 않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p에 의해서 나눠지지가 않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p의 배수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1부터 p의 k승까지 숫자들 중에서 p의 배수인 건 몇 개가 있죠? 어쨌든 p의 배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쵸? p, 2p, 3p, 4p, 이런 식으로 p 앞에 어떤 상수가 곱해진 꼴이 되어야 p의 배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p 앞에 뭐라고 할까요? 어떤 베타라고 해볼까요? 베타 p, 이런 꼴이 되어야 되죠. 그럼 여기서 베타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쵸? 베타는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다 되는 거죠. 사실 쭉쭉쭉 가서 어디까지 돼요? 그쵸? p의 k-1승까지 되지 않아요? 왜냐면 베타에 p의 k-1승이 들어가면은 여기 옆에 p가 곱해지면서 결과값이 p의 k승이 나오니까 여기 마지막 숫자가 p의 k승이니까 이거보다 더 큰 걸 곱해버리면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1부터 p의 k승까지 숫자들 중에서 p의 배수인 것들은 이것만큼의 개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몇 개인데요, 결국에? p의 k-1개잖아요. 그래서 p의 k승에서 p의 k-1승을 빼면 결국에 p의 k승의 토션트 함수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진 별로 어려운 게 없는데 사실 이 두 가지 가지고는 어떤 일반적인 m에 대해서 모든 토션트 함수 값을 구할 수는 없죠. 그래서 세 번째 공식이 필요해요. 이거는 좀 더 일반적인 공식인데요. 어떤 GCD m과 n이 1일 때, 결국 서로소라는 얘기죠. 이럴 때 phi mn은 결국에는 이 두 개를 각각 따로 구해서 곱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증명하기 전에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일반적인 숫자에 대한 토션트 함수 값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phi 12를 구한다고 하면은 12를 소인수 분해를 해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2의 제곱에다가 3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의 제곱과 3은 서로서죠. 그래서 2의 제곱과 3을 따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p의 k승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식을 사용해서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뭐예요? phi 2의 제곱의 값은? 그렇죠, 2의 제곱에서 2의 1승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3의 값은 뭐예요? 그냥 소수니까 소수는 그냥 1 빼준 거잖아요. 그래서 3-1이 되면서 뭐가 돼요, 결국에? 그쵸, 4가 되죠. 그래서 결국에 이 3번 공식을 증명하기만 하면 어떤 숫자든지 간에 소인수 분해를 해가지고 이 위에 1번, 2번 공식을 활용해서 쉽게 토션트 함수 값을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결국에 이게 가능해지려면 우리가 숫자를 소인수 분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12를 소인수 분해를 해야지만 이 공식들을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숫자가 어떻게 소인수 분해되는지를 모른다면 어차피 이 공식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 이 토션트 함수 값을 좀 빠르게 구해내고 싶다면 결국엔 그 숫자를 소인수 분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소인수 분해가 쉬울까요? 물론 이렇게 작은 숫자에 대해서의 소인수 분해는 굉장히 쉽죠. 하지만 여러분, 숫자가 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난 강의들에서 언급했던 것 같은데 소인수 분해가 아니라 어떤 숫자가 커지면
그 숫자가 소수인 걸 알아내는 것만 해도 되게 어려운 일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심지어 소인수분해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건 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사실. 그래서 소인수분해 알고리즘이라고만 검색을 해보셔도 지금까지 알려진 뭐 최적화된 방법으로 소인수분해를 한다라고 해도 결국에 그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소인수분해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렇게 직선으로 증가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수함수로 증가를 해버리거든요. 물론 요즘에 뭐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쇼어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뭐 다항 시간에 풀어낼 수 있는 알고리즘이 존재는 한다고 하는데 아직 양자 컴퓨터가 뭐 상용화되진 않았고 지금 일반적인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면 숫자가 조금만 커지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컴퓨터로 계산을 해도 100만 년, 200만 년 이렇게 걸리게 큰 숫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바로 이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암호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작은 숫자 A와 B에 대해서는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이 숫자가 소수인지 아닌지 알아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숫자를 두 개를 곱해버리면요 갑자기 빨리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 A, B라는 수가 되게 빨리 커져가지고 한 A, B가 이쯤에 있으면은 지금 이렇게 곱해져 버린 숫자를 소인수분해 하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두 숫자를 정해서 그걸 곱해버리면은 다른 사람은 이 A와 B를 모르는 이상 얘를 소인수분해 할 때 엄청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A와 B가 뭔지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곱해버린 거니까 어차피 뭐 1초 만에 소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어차피 A로 나누면 나눠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점을 이용해서 나는 빨리 풀 수 있지만 상대방은 절대로 빨리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암호를 해독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해독하려면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되게 큰 수로 잡아가지고 몇백만 년이 걸리게 만들어 버리면 결국에 실질적으로 해독을 못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팩토라이제이션에 기반하는 암호의 원리고요. 물론 이게 이제 쇼어 알고리즘을 사용하면은 다항 시간 안에 풀려버려서 암호가 뭐 다 깨진다 이런 말이 있기는 한데 양자 컴퓨터가 뭐 당장 상용화 되진 않을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조차도 암호를 깨지지 않게 만드는 이론이 있기는 있대요.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결국엔 이 공식을 증명하려고 하는데요. 이걸 증명하려고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는 게 이게 결국에는 어떤 두 식의 값이 같다는 걸 증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 두 집합의 개수가 같다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어떤 집합 A를 이렇게 잡아보죠. x바 x는 뭐 1부터 x가 mn까지의 숫자들 중에서 이제 GCD 이 x와 mn이 결국엔 서로서인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이다. 이런 집합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뭘 뜻하는 거죠? 그쵸? 이 집합은 B라고 하면은 비슷하잖아요. 그쵸? x바 x는 1부터 x가 뭐 m까지 있는 것 중에서 m과 서로서인 거를 지금 구하는 거잖아요. 이 n의 경우도 똑같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x바 x는 1부터 n까지 있는 것 중에서 GCD xn이 1인 거. 지금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게 이거의 개수와 이거의 개수를 곱한 거니까 B와 C를 카테시안 곱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카테시안 곱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좌표를 A, B로 나타낼 건데 여기 A는 집합 B에서 가져오고 여기 스몰 b는 집합 C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좌표 A, B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결국에는 뭐예요? 그쵸? 그 집합 B의 원소의 개수 곱하기 집합 C의 원소의 개수가 나오겠죠. 왜냐면은 이 첫 번째 좌표로 가질 수 있는 원소의 경우의 수가 결국 집합 B에 있는 원소의 개수일 거고, 그쵸? 이쪽 뒤쪽 좌표로 가질 수 있는 원소의 경우의 수가 결국에는 C의 원소의 개수일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A, B라는 값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B 곱하기 C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어떤 집합 D를 만들 건데 이 집합 D는 이제 A, B 이렇게 순서쌍을 가진 집합으로 만들 거예요. 그랬을 때 A는 당연히 어디서 가져오고 B에서 가져오고, 그쵸? B는 C에서 가져오게, 이런 식으로 만든 집합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게 결국에는 이 A라는 집합의 개수와 이 D라는 집합의 개수가 같다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이죠? 그쵸? 그래서 이 말이 지금 어떤 함수의 값이 같다는 걸 증명한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지금 같다는 걸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서로 같다는 걸 보일 때는 바이젝션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바이젝션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 1대1 대응 함수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두 집합의 원소가 서로 개수가 같다라고 하려면 어떤 함수를 하나 잡아서 정의역과 치역을 각각 A와 D로 만든 다음에 이 함수 F가 바이젝션이라는 거를 증명하면은 결국에는 두 집합 개수가 같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1대1 대응 함수라는 게
정의역이 이렇게 있고 치역이 이렇게 있을 때 1대1 대응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 말 그대로 1대1로 대응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두 개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는 거죠. 그쵸? 이렇게 집합의 개수를 바이젝션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것은 집합론에서도 그렇고 수학 쪽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쓰이는 방법이니까 수학을 전공하신다면 익숙해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유한집합끼리 개수를 비교하는 경우라면 뭐 그냥 개수를 세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만약에 무한집합끼리 개수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두 무한집합이 서로 개수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려면은 그 두 집합 사이에 바이젝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증명하는 걸로 그 두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다르다는 걸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무한이라고 다 같은 무한이 아닌가요? 그쵸? 아니죠. 같은 무한대라고 해도 서로 개수가 다를 수가 있어요. 개수라기보다는 농도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원래는 카디널리티라고 하는데 여기서 깊게 다루진 않을 거니까 약간 농도처럼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무한이고 둘 다 무한하게 많지만 그게 뭔가 농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어차피 뭐 정수도 무한계가 있고 실수도 무한계가 있지만 두 개의 집합은 개수가 다르거든요. 뭐 농도가 달라서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게 그나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증명하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집합을 딱 정의를 일단 해보죠. 그래서 A라는 집합은 아까 그대로 정의를 해볼게요. 뭐 X/X는 뭐 1부터 MN까지, 그쵸? 그런데 GCD가 서로서여야 되니까 X와 뭐 MN이 뭐 1이다 이러면 되는 거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는 이제 순서상으로 잡아야 되죠. 뭐 A, B가 있는데, 그쵸? A 같은 경우에는 M보다 작으면서 M과의 GCD는 1이다. 결국에는 A와 M이 서로서다 이런 말이 되겠고요. 그와 동시에 B 같은 경우에는 그쵸, 뭐 n보다 작으면서 B는 n과의 GCD는 뭐 1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된 집합이면 되겠죠.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함수 f를 만들 건데 정의역은 a고 뭐 치역은 b인 함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f에다가 원소 x를 집어 넣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결과값은 순서쌍이 나와야죠. b니까. 그래서 순서쌍이 뭔가 뭐 콤마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이 fx의 값은 결국에는 첫 번째 좌표에는 이 x 값을 모두 m에 대해서 본 값으로 넣어줄 거고요. 두 번째 좌표에는 이 x값을 모두 n에 대해서 본 값으로 한번 넣어줘 볼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 사실 이 f가 진짜 바이젝션이 되거든요. 그럼 이 함수가 정말로 1대1 대응 함수가 되는지를 증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바이젝션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그리고 참고로 바이젝션은 전단사 함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전단사 함수인 걸 증명하려면은 보통 치역에 있는 이런 임의의 값 y에 대해서 fx는 y를 만족하는 유일한 이런 x가 정의역에도 존재를 한다, 이 명제를 증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런데 생각해보면 되게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을 때 B에서 어떤 걸 가져오더라도, 그쵸? 임의로 뭔가를 가져오더라도 fx는 y가 된다는 것은 얘를 가지고 이렇게 사상을 시키는 애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f라는 함수니까 여기는 이런 x가 유일하게 존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애가 존재해가지고 얘로 가는 애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임의로 또 다른 거 또 하나 골라도 얘에 해당하는 뭐 x 프라임 또 하나 존재할 거고, 또 하나를 골랐을 때 얘에 해당하는 x가 또 2 프라임 뭐 이런 게 존재할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1대1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명제를 만족하면 1대1 대응이 되는 건 맞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두 가지 파트로 좀 나눠서 증명을 해볼까 싶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명제가 두 개가 섞여 있어요. 이 유일성 부분하고 존재성 부분이 섞여 있거든요. 그쵸? 그럼 우리가 유일성 부분부터 먼저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유일성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렇게 합쳐지는 애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귀류법을 이용해서 한번 증명을 해볼 거니까 결국에는 한 군데로 이렇게 뭉쳐지는 애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모순을 이끌어내보죠. 그래서 뭐 두 개를 꺼내보죠. 여기서 A, B 뭐 이런 식으로 잡아볼까요? A에서 A랑 B를 두 개를 꺼내볼게요. 이렇게. 이때 A와 B는 서로 다른 숫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집합 A의 크기 조건이 지금 어떻게 돼요? 이 숫자들은 그쵸, 결국에는 1과 mn 사이의 숫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크기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A와 B는 둘 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mn보다는 작은 이런 숫자들이라는 거죠. 이랬을 때 결국에 지금 FA와 FB가 같다고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것의 함수값이 결국엔 뭐죠? 그쵸? A를 모두 M에 대해서 본 숫자와 또 A를 모두 N에 대해서 본 숫자 이거죠. 그리고 FB는 B를 모두 M에 대해서 본 숫자죠. 그리고 콤마 B를 모두 N에 대해서 본 숫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 이 두 개가 같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쵸? 여기랑 여기가 같다는 것 자체가 이 A와 B가 모두 M에 대해서 같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와 여기가 같다는 것 자체가 A와 B가 모두 N에 대해서도 같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뭔가요? 그쵸? M이 A-B를 나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M은 A-B를 나누고
이 말로부터는 뭐라 할 수가 있어요. n도 a-b를 나누죠.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알아본 것처럼 m과 n은 지금 서로소잖아요. 왜냐하면 위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지금 오일러 토션트 함수의 공식을 증명하는 건데 m과 n이 서로소일 때 지금 이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m과 n은 서로소인 조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 있는 m과 n은 서로소예요. 그런데 m과 n이 서로 같은 수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 둘이 서로소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죠? 그쵸? 두 개를 곱한 것도 a-b를 나눈다는 소리죠. 그리고 결국에 이 말은 뭐죠? 그쵸? a와 b가 모두 mn에 대해서도 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가 있나요? 어차피 지금 a와 b는 1과 mn 사이의 숫자니까 모두 mn에 대해서 두 개가 같다고 하면은 그냥 a와 b가 같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차피 a와 b가 뭐 mn보다 크거나 뭐 이러지 않으니까요. mn으로 나눈 나머지 값이 같다는 것이 결국에는 어차피 나눠봤자 이 사이 값이니까 자기 값 그대로일 거니까 그냥 이게 등호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결국에 a와 b가 같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a와 b가 다르다고 가정했던 것의 모순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한 곳으로 뭉치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일성이 이렇게 증명이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존재성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할 건데요. 존재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GCD MN이 일단 1인 상태에서 어떤 숫자가 모두 M에 대해서는 어떤 B라고 하고 그 숫자가 모두 N에 대해서는 C라고 했을 때 이거를 만족하는 X가 1부터 MN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단 이때 B와 C는 뭐예요? 그쵸? B, C라고 했을 때 이 B와 C는 이 집합 B에서 뽑아온 원소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하자면은 집합 B에서 임의의 어떤 원소를 뽑아왔을 때 그 원소가 뭐 x는 b, x는 c가 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 범위 안에 존재해야 그게 A에서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사실 이 명제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중국인 나머지 정리거든요. 그래서 중국인 나머지 정리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중국인 나머지 정리는 GCD MN이 1일 때, 결국 서로소일 때라는 의미죠. 그럴 때 이런 연립방정식을 푸는 공식인데요. 결국엔 아까 위에서 우리가 말했던 거랑 이런 것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이런 해가 이 범위 안에서 유일하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말했던 거랑 범위가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그건 조금 후에 말씀드리고요. 결국에 이걸 증명하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은 게 그냥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방정식을 먼저 풀어보면 여기는 x가 모두 m에 대해서 b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그쵸? x라는 수는 m의 어떤 배수에다가 b를 더한 값이라는 거죠. 이런 꼴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두 번째 식에다가 넣어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x는 c인데 x를 우리가 my 플러스 b라고 했으니까 이게 합동식으로 이렇게 c가 되게 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모두 n에 대해서요. 그럼 여기서 이제 b를 이렇게 이항을 해보면 그쵸, my는 c-b가 되죠. 여기서 우리가 이 y라는 값이 뭔지 알아내기 위해서 m을 양변에다가 약분하고 싶은데 우리가 합동식에서 약분을 맘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언제만 약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쵸? m과 n이 서로소일 때. 근데 어때요? 그쵸? 서로서라는 조건이 있죠? 그래서 m과 n이 서로소기 때문에 결국에는 m의 여권이 존재를 해요. 그쵸? 근데 이게 그냥 여권이 아니라 모두 n에 대한 여권이니까 우리가 밑에다가 조그맣게 n 이렇게도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모두 n에 대한 여권이다 라는 기호로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쵸? 결국에는 y가 이쪽에 남고 여권을 이렇게 넘겨주니까 m의 여권 그리고 c-b는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모두 n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이 y라는 값은 무슨 뜻이에요? 이 n의 배수에다가 그쵸? 뭐 n 곱하기 k에다가 이 뒤에는 요 값을 더한 것만큼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합동식을 등식으로 바꿔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 y 값을 여기에 있는 y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서 x를 구해 볼까요? 그래서 x는 뭐예요? 결국에 위로 좀 올려 볼까요? x는 m에다가 nk, m의 n에 대한 역수 그리고 c-b 가로 닫고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mnk 플러스 m의 n에 대한 여권 c-b 플러스 b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 얘네들은 어차피 고정된 값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값은 뭐밖에 없죠? k밖에 없어요. 게다가 k 앞에 곱해진 것은 mn이죠.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이 k에 따라 x의 값이 바뀔 수는 있으나 그게 어차피 그쵸 mn의 배수만큼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x를 합동식 기호로 쓴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값은 안 바뀌니까 써주고 이거를 모두 mn에 대해서 보면 언제나 이 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듈러 mn에 대해서 x가 이런 유일한 해를 가진다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지금 이게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값이 대놓고 지금 딱 고정돼 있는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존재한다는 게 증명이 된 상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끝났고요. 그래서 이 중국인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이 존재성을 증명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불안하실 수 있는 게 여긴 0이고 여긴 1이라서 조금 바로 적용하기는 애매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애초에 이 집합 B에서 이 B와 C를 뽑을 때 0이 없잖아요. 왜냐면 아까 우리가 위에서 정의를 해놨긴 했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없으니까 그냥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B와 C의 범위 자체를 1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B와 C가 모두 M과 N에 대해서 0이 될 리는 없단 말이죠. 결국에 그 숫자 X는 M과 N에 대해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딱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각각 딱 떨어지지 않는데 MN을 곱했을 때 딱 떨어지는 숫자가 나올 리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중국인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존재성이 이렇게 바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해요. 그럼 지금까지 수학 채널 소튜브였습니다. 다음 강의에 봬요.